반갑습니다. 청담동 호랑이TV의 청호TV 이희원 중개사입니다. 네, 전환준 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코로나 시기 지나고 뭐 분기마다 계속 좀 확인을 할 건데 첫 번째 영상으로 저희 오늘 이대랑 신촌 지역의 상권에 대해서 저희가 좀 오늘 촬영하려고 나와 있고 뭐 이대 상권도 그렇고 그다음에 코로나 시기 지나고 이제 공실이나 이런 것도 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 현재 이대 정문 앞에 있고 지금 개강했던 시즌이다 보니까 이 주변으로는 확실히 그 대학생들의 유동인구가 풍부한 모습인 것 같긴 합니다. 뭐 이게 유동인구랑 상권이랑 뭐 항상 일맥상통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예시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회사로 이대에서 건물을 내놓으신 건물주분께서 사실 2015년도에 매입하셨던 건물인데 본인이 2015년도에 매입하신 금액으로 현재 내놓은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지금 상권이 돌아가고 있는지도 궁금해서 여러분들께 직접 전달드리고자 오늘 같이 한번 상권 한번 불러볼까요? 가시죠. 이대에서 이제 다시 삐. 저희 이제 첫 번째 매각 사례를 한번 먼저 살펴볼 건데요. 2022년도 7월 달에 거래가 됐었고 기존에 이게 대지 면적으로는 합산하면은 150평에서 160평 정도의 평이고요. 성당 이제 한 1억 5천 정도 수준의 거래가 됐었던 사례입니다. 현재 보니까 명도는 다 완료된 상황이고 여기 건물이 이제 일반 상업지에 속한 건물이다 보니까 여기를 이제 새로 신축하실 계획으로 보입니다. 이게 누가 봐도 이제 이대역에서 도보로 사실 해봐야 한 1, 2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고 대로변이랑 인접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셔서 옆에 있는 건물처럼 오피스텔로 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가격은 어떻게 좀 비싼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주변에 뭐 거래됐던 사례들 대비해서는 그래도 명도 비용까지 포함됐다고 하면은 그래도 금액선에서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이동하시죠. 두 번째 매각 사례로는 지금 앞에 보이시는 지금 오피스텔이 신축된 건물인데요. 이게 2022년도 5월 달에 거래가 됐었던 세개 필지 건물이고 당시에 이제 평당 8,900만 원대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오피스텔로 지금 신축해서 지금 분양 및 임대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8,900대면 좀 저렴하지 않나? 여기 근데 이면 도로라서 이제 그렇긴 한데 사업성은 충분히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어차피 더군다나 상업지니까 여기는 일반 근린생활시설보다는 이제 오피스텔 형태로 목적을 두고 매입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 다음 또 이동하시죠. 다음 매각 사례로는 이제 앞에 보이시는 건물인데요. 이게 올해 4월 달에 이제 3개 필지가 매매가 된 사례이고요. 전체 매매 가격으로는 59억 2천이고 전체 이제 평당 가격으로 합산했을 때는 평당 8,500만 원에 거래된 사례입니다. 지금 이제 현장을 보시면은 명도가 다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고 기존에 여기 주변에 이제 옷가게들이 다 즐비해 있었던 골목이긴데 이제는 뭔가 상권이 개발 행위를 통해서 좀 변화가 될 모습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지금 딱 보기에도 또 똑같이 상업지다 보니까 이대로 쓰진 않겠죠? 그렇죠. 매입해서 또 오피스텔로 짓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대 상권이 그 이전에 근린생활 시설이 모여 있었던 분위기에서 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냥 주택가 형태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코로나 시기 때 아무래도 이제 상권 자체가 임차인들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뭔가 그 전에는 이 명도 자체라는 게 많이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워낙에 가게들이 다 빠져 있는 상황이고 또 뭐 이대나 홍대 상권에 인접돼 있다 보니까 뭔가 대학생 수요는 또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주택가 형태로 많이 변화되는 게 아닐까. 네. 일단 또 이동 한번 해보시죠. 다음 매각 사례로는 이제 올해 5월 달에 거래된 사례인데요. 매매 금액은 이제 20억, 평당 6,400만 원에 이제 거래된 사례입니다. 대지 면적은 31평이고요. 지금 앞에 보이시는 파우파우라는 가게입니다. 방금 전에도 보셨던 뭐 평당 지금 금액이 뭐 작년 금액도 평당 8천대였는데 6천대라서 소액으로 수익형으로 매입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확실히 거래된 거에 비해서는 좀 저렴하게 거래된 사례로 보입니다. 신기하게도 또 이대역에서 바로 진입했던 위치보다는 그래도 상권이 조금 연결돼 있는 네. 분위기고 도로 폭이 좀 넓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근데 여기 또한 지금 사실 공실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타격이
많이 컸던 상권인 거는 누가 봐도 확연하다라는 느낌이네. 그죠?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이동해 보시죠. 여기 지금 있는 위치는 그 이대 앞에서 이제 화장품거리라고 불렸던 상권이고, 유동인구는 많은 것 같아도 중간중간에 보면 공실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앞에 있는 건물 유명하신 분 건물이죠. 당시 19년도에 70억 원대 매입하셨던 건물이고요. 굉장히 그때 당시에도 많이 이슈였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영화 배우분께서 매입하셨던 건물인데, 매입하셨을 당시만 하더라도 현재 지금 1층 임대라고 현수막 붙어 있는데, 원래 화장품 가게였던 이니스프리가 썼던 자리입니다. 그때 매입하고 바로 나갔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2023년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공실인 걸로 보이고, 코로나 전에 왔었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외국인 관광객이 굉장히 많았던 곳인데, 외국인보다는 이대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상권으로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도 굉장히 공실률이 많은 걸로 확인됩니다. 또 이동하시죠. 네, 이제는 저희 이제 이대 상권에서 이제 신촌 상권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뒤에 보이시는 이제 박스 스퀘어라고 신촌에서 이제 구역을 조금 더 이제 활성화하고자 만들었었던 이제 프로젝트였는데, 사실 코로나 시기랑 좀 겹치면서 여기도 이제 못지않게 타격을 좀 받았던 곳이긴 합니다. 박스 스퀘어도 박스 스퀘어지만 바로 뒤쪽으로 보이는 게 이제 신촌역 경의선이거든요. 저희가 주로 이용하는 뭐 2호선, 7호선처럼 주로 이용하는 지하철 역세권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거의 상권 이용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없고, 지금 나와 있는 메가박스 말고는 활용을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그러면 이제 신촌 상권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이제 저희가 신촌 명물거리 라인 인근으로 넘어왔는데요. 매각 사례로 소개해드릴 건물은 바로 이제 뒤에 보이시는 건물이고요. 2022년도 이제 10월 달에 매매 가격 53억 원, 평당 가격으로는 이제 4,900만 원대 거래가 됐던 사례입니다. 이 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역을 살펴보니까 이제 직거래로 이제 거래가 됐던 이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보다 금액적인 면에서 이제 좀 저렴하다 보니까 직거래로 이제 거래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직거래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시기 때 이 라인의 평당 한 2배 가격에 거래된 것도 있는데, 더군다나 또 직거래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특수간의 거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동하시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이제 올해 4월 달에 거래됐던 사례인데요. 올해 4월 달에 매매 가격 50억 원에 평당 1억 5천대 거래됐던 사례입니다. 뒤에 보이시는 이제 신축되어 있는 건물인데요. 이제 이번에 파신 매도인분께서는 2021년도에 28억 5천만 원 평당 가격으로는 8,900만 원대 이제 매입을 하셔가지고, 당시에는 이제 신설설렁탕 그 단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이제 이 건물을 매입을 하시고 멸실을 하신 뒤에 신축을 하셔서 재매각까지 올해 이루어진 매각 사례입니다. 그러면 올해 매각된 평당가가 1억 5천이라는 소리네. 예, 1억 5천대에 매각됐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대학교 상권 안에 새로 신축해서 임차 맞춰놓으면 평당 1억 5천까지도 매각할 수 있다라고 알 수 있겠네요. 네네. 실제로 보시면 건물도 되게 잘 지어놨고, 위에 꼭대기층 보시면 되게 건축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조물로 이루어진 거라서 더 뭔가 건물이 더 커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있는 건물보다 저 건물이 유독 높아 보이는 이유가 저 옥상 부분을 건축 형태로 올렸기 때문에 조금 더 뭔가 다른 건물에 비해서 가시성이 좋고, 도로도 지금 보시면 다른 건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준공한 지 오래된 건물이었다 보니까 유독 이 건물에 또 저런 조명 같은 게 이제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매우 잘 매입해서 매각한 사례지 않을까. 네. 또 이동하시죠. 네, 다음 매각 사례로는 이제 올해 빌딩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됐었던 매각 사례인데요. 매입하셨던 금액보다 더 하락해서 거래가 됐던 사례이고, 올해 이제 58억 원 평당 가격으로는 1억 3천만 원대에 거래가 됐었는데, 이거를 파셨던 분이 당시에 매입하셨을 때 2019년도 당시에 매매 가격으로는 71억 원, 평당 가격으로는 1억 6천만 원대 거래를 했었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뭐 상권으로 보시더라도 실제로 도로도 넓고 코너변에 위치해 있고 굉장히 가시성이 좋은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이제 소유주분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좀 급매로 매각했던 사례였습니다. 당시 이게 매매 가격으로는 이제 58억 원에 이제 하락 거래가 됐었긴 했지만은, 여기 현재 임차되어 있는 바나프레서가 이제 수수료 매장이다 보니까 58억 기준으로 해도 3% 수익률이 나오지 않는 건물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프랜차이즈에서 수수료 매장이라고 하면 무조건 좋다고 판단하실 수 있는데, 뭐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전층에서 다 수수료 매장으로 쓰고 있다 보니까 나오는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꼭 계약 전에 한번 체크해서
거래하시는 게 여러분들 수익 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네. 이동해 보시죠.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현장은 이제 연대 정문에서부터 이제 신촌역까지 이어지는 메인 상권에 위치한 곳에 나와 있고요. 이대에서 이제 연대 쪽까지 넘어왔는데 상무님이 보시기에 좀 상권의 변화가 어떠신 것 같아요? 유동인구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상권이 분포되어 있는, 특히나 이제 공실률 같은 경우는 훨씬 적어요. 네, 특히나. 그리고 더군다나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제 이대에서 신촌 넘어오는 그 상권보다 요 연세대학교 정문에서부터 신촌역까지에 대한 요 주 메인 상권이 훨씬 더 활성화가 돼 있죠. 여기도 한번 거래된 거 한번 볼까요? 먼저 이제 거래 사례로 소개해드릴 사례는 이제 작년 2022년도 1월 달에 매각된 사례이고요. 매매 가격은 이제 80억 3천만 원, 그다음에 평당 가격으로는 1억 4,500만 원대에 거래가 됐었던 사례입니다. 지금 이제 뒤에 보이시는 건물인데 지금 현재는 이제 외관 리모델링 정도는 조금 해놓고 새로 임차를 맞춰놓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매각된 사례로만 보셔도 주 메인 도로 같은 경우에 평당 1억 5천을 거의 다 도달해서 거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례로 올해 2023년도에 이제 뒤에 보이시는 건물이 이제 매각이 되었는데요. 매매 가격으로는 74억 5천, 평당 가격으로는 1억 5천만 원대에 거래가 됐습니다. 방금 전에도 똑같이 얘기했지만 실제로 평당 1억 5천에 좀 뭐 괜찮은 입지나 뭐 아무래도 리모델링을 좀 할 수 있는 여건, 뭐 명도가 돼 있다거나 아니면 뭐 주택인데 용도 변경이 가능했던 물건들은 거래가 그래도 좀 된 것 같죠. 그래도 확실히 이 라인들을 보면은 공실이나 이런 거에 리스크가 좀 덜한 지역인 것 같습니다. 아까 이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권이 다 죽어있는 상황이긴 네. 했거든요. 많이 신촌은 혹시 메인 도로랑 안쪽 이면도로랑 상황이 어떤지를 저희가 같이 한번 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동하시죠. 네, 다음 매각 사례로는 이제 22년도 7월 달에 거래된 사례이고요. 당시 매매 가격은 34억 원, 평당 가격은 7,300만 원대에 거래됐던 사례입니다. 기존의 건물은 이제 뭐 1층에는 포장마차와 이제 지상층에는 게스트하우스로 운영되던 건물이었는데 아직 임차는 맞춰지지 않은 건물로 보여집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메인 도로 평당가 1억 5천인데 작년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7천대 네, 가격이면 이면도로랑 대로변이랑 좀 차이가 아무래도 좀 확연히 나는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또 이동해 볼까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 건물이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해드릴 사례는 이제 작년 7월 달에 이제 매각됐던 사례이고요. 당시 매매 가격으로는 47억 원, 평당 이제 9천만 원대 거래가 됐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이 위치는 메인 라인에서 이제 이면으로 들어와 있는 곳에 위치한 그 라인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보시다시피 주변에가 이제 대부분 다 술집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건물 시기와 비슷하게 또 매입하신 사례고, 또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인데 이 건물 또한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전층 다 명도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보이기도 합니다. 확실히 근데 이쪽 라인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많이 분포해 있고 다 술집으로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상권적인 측면에서는 안정성을 보고 이제 매입하지 않으셨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상권은 현 위치보다는 상권이 조금 네. 없는 위치다 보니까 평당 가격이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났던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이제 처음으로 코로나 이후에 상권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 위한 1탄 이대와 이제 신촌 상권을 한번 알아봤었는데 어땠어요? 일단은 확실히 이대 상권과 신촌 상권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분위기의 차이를 좀 확연하게 좀 느낄 수 있었고요. 기사나 이제 매스컴으로 접했던 이제 그런 분위기랑 현재 실제 어떤 상황인지도 좀 비교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대 신촌 상권을 뭐 분리해서 보시는 분도 있고 뭐 같이 이제 묶어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 제가 직접 발로 걸어보고 직접 눈으로 보니까 확연히 이대 상권이랑 신촌 상권이랑 이제 분리가 된 것 같아요. 이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부터 해서 중국인 관광객이 많았던 지역이라서 뭐 화장품 가게나 여성분들 이렇게 의류 샵이 많이 분비되어 있었는데 대부분 많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신촌 상권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대학교 상권 플러스 하면서 주변에 이제 술집 상권이나 먹자 상권까지 같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제 궁금하신 상권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직접 발로 걸어서 저희가 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 거고 서울의 이제 중심 상권이라고 하는 지역들을 저희가 대부분 다 한번 확인해 볼 거기 때문에 또 직접 가서 상권이 어떻게 확산되고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호TV 화이팅!